이번 강의에서는 6장 유한검사체적 해석 중에 운동량 방정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의 학습 목표는 검사체적에 대한 운동량 방정식, 그 다음에 운동량 방정식의 응용, 운동량 모멘트 방정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한검사체적에 대한 운동량 방정식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관성좌표계에서의 뉴턴의 운동 제2법칙,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운동 제2법칙입니다. F는 d, dt, mv 시스템 또는 dp 시스템 dt.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은 F equal ma라는 게 더 익숙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 일반적인 것은 6의 일식으로 나타내고 있는 F 시스템은 d, dt, mv 운동량의 변화율이다. F 시스템은 시스템에 작용하는 힘이고요. d, dt는 mv가 운동량, p equal mv라 나타내겠는데 이것을 선형 운동량, 리니어 모멘텀 또는 그냥 단순히 운동량 하면은 보통 mv, 속도에다가 질량을 곱한 것이 선형 운동량이 되겠습니다. 관계식은 6-1과 같은 관계식인데 이것은 이 식은 관성좌표계에서 성립한다. 관성좌표계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관성좌표계가 뭐냐? 좌표계라는 것은 좌표계에 우리가 앞에서도 했지만 컨트롤 볼륨 자체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다든지 그 위에서 측정하면은 움직이는 좌표계가 될 것이고 정지하고 있는 좌표는 절대 좌표계가 되고 이렇게 되겠죠. 관성좌표계란 한마디로 말하면은 가속 운동을 하지 않는 가속도가 없는 좌표계입니다. 그래서 등속 운동하고 있는 계속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좌표계에서 버스 내에 좌표계를 설치하고 관찰하더라도 일정한 속도일 땐 이것은 관성 좌표계가 되겠습니다. Inertial Reference Frame이라고 얘기하고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식은 관성 좌표계에서 성립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이 식을 식 6.1을 말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외부에서 시스템에 작용하는 순 힘은 net force는 그러니까 시그마 F입니다. 시그마 F 모든 다 합력이라고도 하죠. 다 더하고 빼고 하면은 순 힘이 되겠죠. 시스템의 운동량 변화량과 같다. 시스템의 운동량 변화율과 같다라는 것이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이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시스템 질량이 일정하니까 M은 일정하면은 M은 바깥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F 시스템은 MA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얘기하고 이와 같은 시스템이라는 것은 라그란지안적인 관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반 고체 이런 쪽에서 유도된 식이죠. 이 식보다는 여기 있는 식이 더 일반적인 식입니다. 이 중에 M이 일정할 때 이렇게 될 것이고요. M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위식은 성립하고 그래서 우리는 익숙하기는 6의 2가 더 많이 익숙하지만 실제 더 일반적 제너럴한 식은 6의 1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검사체적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정지상태의 검사체적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운동량 방정식 이와 같이 주어지는 운동량 방정식은 시스템에 대한 거죠. 개에 대한 겁니다. 라그란지적인 관점인데 우리 유체의학에서는 이와 같은 시스템으로서 식을 적용할 수는 없고요. 이 식을 검사체적에 대한 식으로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은 검사체적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와 같은 것을 바꿔주는 특히 이 부분이죠. 미분 부분을 바꿔주는 대표적인 식이 레이놀즈 트랜스포트 티어리엄, 레이놀즈 수송 정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앞에서 했죠. 따라서 우리는 그와 같은 레이놀즈 수송 정리를 적용시켜 봅니다. DB 시스템은 이렇게 컨트롤 볼륨으로 나가고 들어오고 그러면 위 식과 레이놀즈 수송 정리를 비교해 보면 B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고 소문자 B에 해당되는 것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1분 정도 한 30초 시간 가지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대문자 B는 쉽죠. 대문자 B는 MV가 되겠고 또는 P, 대문자 P, 운동량이 되겠죠. 벡터입니다. 운동량도 벡터고. 자, 그럼 소문자 B는 어떻게 되나? 역시 뭐 어렵지 않죠. 소문자 B는 질량을 단위 질량당의 물리량이니까 이것을 대입을 하면 우리는 5의 18씩을 우리는 이와 같이 6의 3씩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F 컨트롤 볼륨 equal 라운드 B 컨트롤 라운드 T P 닷 운동량 나가는 거 률 빼기 운동량 들어오는 률 이렇게 될 것이고, 또는 6의 이것을 다 균일하지 않을 때 우리가 6의 4식처럼 앞에 요 식을 조금 더 제일 마지막에 표시된 식 있죠. 거기에 대입을 하면 더 제너럴하게, 물론 6의 3도 제너럴 식입니다만은, 또는 6의 4식처럼 표현할 수도 있겠죠. 컨트롤 볼륨 내에 운동량이 균일하지 않을 때는 로 V, dV, 그때 우리가 B로 다 표시되어 있죠. 그때는 소문자 여기 B입니다. 이건 아니고요. 이거는 V다. 로 B, 로 B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죠. 거기에 B 대신에 속도 벡터 V를 넣으면 이렇게 6의 4식처럼 적을 수가 있고, 6의 3식 또는 6의 4식을 이것을 우리는 선형 운동량 방정식 또는 선형이라는 말을 빼고 운동량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유체학에서는 이걸 얘기하겠죠. 검사체적에 대한 게 되겠습니다. 검사체적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앞으로 많이 쓰는 식이 6의 3식과 또는 6의 4식 이와 같은 식을 적용하여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6의 3식과 6의 4식을 다시 기호가 워낙에 많이 나오니까 한번 설명해 보면 이렇게 씁니다. 먼저 F 컨트롤 볼륨, 뭐 어떤 순 힘입니다. 어떤 순 힘 또는 네트 포스 또는 합력인데 어디에서 어디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힘이라는 것은 내가 항상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항상 쌍으로 존재한다고,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기도 하고, 저는 쌍 A가 B에서 이렇게처럼 B는 A에 대해서 똑같은 크기로 반대로 작용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P는 MV,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선형 운동량입니다. 선형이란 말을 빼더라도 보통 이것을 얘기한다. P 컨트롤 볼륨, 컨트롤 볼륨 내의 운동량입니다. 검사체적 내의 유체가 가지는 운동량이 되겠고요. P 닷 아웃은 검사 표면을 통해 유출되는 전체 운동량 유출률, P 닷 E는 검사 표면을 통해 유입되는 전체 운동량 유입률. 요거 두 개 빼는 것은 P 닷하고 빼기 P 닷 E는 6의 4식에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죠. 검사 표면을 통한 순, 네트 운동량 유동률 나가고 빼기 들어오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F 컨트롤 볼륨 다시 여기 물어볼까요? F 컨트롤 볼륨은 어떻게 되나요? 어디에서 어디에? 누가 누구에게 항상 중요하다 그랬죠. 내가 벽에 힘을 가면 벽은 나에게 힘을 간다. 그랬을 때 이 식에 적용된 F 컨트롤 볼륨은 외부에서 검사 체적의 물질에 작용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힘은 항상 이제 여기 3식 운동량 방정식에서 사용되는 힘은 어떤 힘이다? 외부에서 검사 체적 내의 물질, 유체이기도 포함해서 어떤 물질, 검사 체적이 이르기 때문에 전체 물질에 작용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량 방정식은 마찰이 있는 경우에도 성립하나요? 마찰이 있는 경우에 성립하지 않나요? 갈려질 겁니다. 베르니 방정식은 어떻나요? 마찰이 있는 경우에만 성립하죠. 베르니 방정식.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유도된 에너지 방정식은 어떻나요? 마찰력이 있을 때 성립하지 않나요? 확장된 베르니 또는 우리 에너지 방정식 검사 체적에 마찰이 있는 경우에도 성립하죠. 마찬가지. 이 식이 마찰이 있는 경우에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점성이 있는 경우에를 판단하는 근거는 F equal MA라는 식이죠. MA 또는 DM, D, DT, MV. 이 식이 적용될 때 마찰이 있으면 성립 안 하나요? 그걸 생각하면 되죠. 마찰이 있을 때도 마찰이 있을 때 없을 때만 성립한다는 가정이 없었죠. 마찰이 어떤 물체에 이렇게 흘러가면 마찰이 있는 경우에 전체 힘, 네트 폴스, 마찰력 포함했는 네트 폴스가 순 합력 또는 그게 네트 폴스가 되겠죠. 즉 우리가 이 식 원래 식 자체가 마찰이
없는 경우라 해야 된다는 가정이 없고 그냥 일반 제너럴하게 성립되는 식입니다. 따라서 6의 3식, 6의 4식 이런 운동량 방정식은 마찰이 있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마찰이 있는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예, 그리고 유입되고 유출되는 곳이 여러 곳인 경우 굳이 식에서 보통 책에 따라 시그마 F 뭐 이렇게 시그마 나 흘러들어 여러 곳 이렇게 붙이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net force 또는 합력 전체 힘이죠. 컨트롤 볼륨에 작용하는 순힘입니다. 순힘이란 것은 F1도 빼고 더하고 빼고 다 했는 net force 또는 합력이 되겠죠. 그래서 굳이 식에 우리는 시그마 이런 경우 사용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흘러들어가고 이러고 있을 때도 역시 시그마 교를 붙일 수가 있다는 거. 네, 자, 외부에서 이것을 말로 다시 하면은 검사 체적 내의 물질에 작용하는 순힘은 검사 체적 내의 물질의 선형 운동량 변화율과 검사 표면을 통한 순 운동량 유동률의 합책에 혹시 빠졌으면요 합과 같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검사 체적 내의 물질에 작용하는 순힘은 요거죠. 요거. 검사 체적 내의 물질의 선형 운동량 변화율 이거죠. 또는 이거 자체가 비컨트롤 볼륨이고요. 일정하지 않을 때. 검사 표면을 통한 순 운동량 나가는 거 빼기 들어오는 거. 요거. 또는 적분 기호로 표시하면 이렇게 검사 표면 전체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식은 물론 우리가 6의 3식 또는 6의 4식을 알면 되지만 실제 우리가 적용할 때는 우리가 앞에서 했죠. 속도가 균일할 때냐 하지 않을 때냐. 만약에 우리가 6의 3식을 사용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P.out 속도가 균일하다는 얘기는 단면에서 흘러나가는 단면의 속도가 이렇게 균일하고 이럴 때는 M. 나가는 질량에다 V 곱하면 되겠죠. 흘러들어오고 흘러나가는 곳에 운동량은 이렇게 해서 MV에다 M. 이라면 되겠습니다. 질량유량에다가 속도를 곱하면 되겠죠. 균일하지 않을 때는 V, 로 우리 B. 일반적인 경우 했죠. B.은 인테그랄 B로 VN, DA 이러니까 요 B 지금은 이것이 V인 경우 속도 벡터인 경우죠. 이렇게 해서 P.은 균일하지 않을 때는 이런 식을 사용해야 된다. 뭐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이죠. 그리고 이 식 자체가 우리가 이 식 자체를 보면 이게 벡터식입니다. 굵게 대문자 이렇게 굵게 몰드체로 되어 있는 것은 필기체로는 보통 이렇게 표시하죠. 위에 그러나 이 교과서 책에 굵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벡터를 얘기하겠습니다. 벡터니까 이 식 자체가 벡터식입니다. 벡터식이기 때문에 실제 벡터식 자체로 적용하면 어렵고요. 각각의 성분별로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서 실제는 적용합니다. 즉 X방향, Y방향, Z방향 이렇게 X, Y, Z 방향으로 나누어서 식을 적으면은 전부 X만 이제 벡터 대신에 X 성분, Y, Z, Z 성분 이렇게 X, Y, Z 성분을 나누어서 얘기하면 되겠고요. 역시 여기서 균일한 속도일 때는 P.X는 M.에다가 속도의 MV니까 속도의 X방향 속도 성분을 U, P.Y는 M.V, P.Z는 M.W 이렇게 균일할 때는 이렇게 하고요. 균일하지 않을 때는 여기 보면 V 대신에 지금 PX는 U가 들어가면 될 것이고 V 나머지는 똑같죠. W 이렇게 실제는 우리는 많이 쓰는 식은 바로 이 식이죠. 일반적인 식은 6의 3과 6의 4이지만 실제 문제를 푼다든지 어떤 해석을 할 때 적용하는 식은 6의 7식을 더 많이 적용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따로 뭐 외우고 하지 않더라도 별로 문제를 풀다 보면 식은 무지 많은 것 같지만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크게 어려움이 없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식은 다시 말하지만 6의 3식과 6의 4식입니다. 이럴 때 정상 유동이면 어떻게 됩니까? 정상 유동이란 것은
이제 오일러적인 관점에서 컨트롤 볼륨 내에 있는 이것이 시간에 따라 안 바뀌는 경우겠죠. 따라서 쉽게 우리는 6의 30과 6의 40은 이렇게 6의 80과 6의 90처럼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역시 말로 하면은 정상 유동인 경우에는 외부에서 검사체적 물질에 작용하는 순 힘은 이거죠. F 컨트롤 볼륨은 검사 표면을 통한 순 운동량 유동률과 같다. 이것도 P 아웃 빼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것을 정상 유동일 때 운동량 방정식을 도시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P 벡터죠. P 또는 균일할 때는 M V 2 out 2 out 빼기 이러니까 벡터로 나타내면은 6의 8식을 그림으로 벡터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P 아웃이고 이것이 P 인이라고 할 때 두 개 뺀 것이 바로 F 또는 F는 두 개 뺀 것만큼 차이가 있겠죠. 또는 뭐 이렇게 요거를 이 식을 이렇게 넘기면 이렇게 P 인이 원래 M 속도 방향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 그림 똑같이 F가 이렇게 작용한다면 또는 이렇게 나타내면 이렇게 변형되겠죠. 속도가 움직이는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 놈을 F 컨트롤 볼륨 이렇게 힘을 가해주면 결국은 이 운동 이렇게 바뀐다는 뜻이죠. 이해됩니까? 자, P 인이 있는데 F 컨트롤 이쪽 방향으로 또 여기 작용해주면 이렇게 방향이 바뀐다. 이 그림이 나타내는 법이고 또는 출구에서 운동량이 이렇고 입구에서 이렇다면 이 차이가 P 아웃 빼기 P 인은 바로 F 컨트롤 볼륨에 작용하는 순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림 6의 1 이해되겠죠? 정상 유동일 때 이렇습니다. 정상 유동이 아닐 때는 라운드 P 컨트롤 볼륨 라운드 T만큼 있으니까 이렇게 되지는 않겠죠. 그림 6의 1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정상 유동 다시 6의 80과 6의 90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자, 또 자꾸 이렇게 나타내는 것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구와 출구에서 자 정상 유동이면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식은 이겁니다. 입구와 출구의 단면에서 유동이 균일할 때 아까 앞에서 다 한 얘기죠. 는 식을 6의 10식이나 이런 것처럼 좀 간단하게 F 컨트롤 볼륨은 M out V out 빼기 M in V in 요 식을 많이 씁니다. 이제 P 굳이 6의 8식 하지 않더라도 바로 실제 적용은 이렇게 또는 이 식 자체가 식에서 보다시피 벡터식이니까 벡터식은 항상 성분별로 어떻게 X 방향의 작용은 fx는 M out U out M in U in Y는 M out V V Z는 W W 이렇게 되겠고요. 자, 정상 균일 유동인데 입구와 출구가 보통 하나씩인 경우는 M in하고 M out이 같겠죠. M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은 이런 식은 M U out 빼기 U in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M 입구와 출구가 하나일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입구와 출구가 여러 개일 때는 위치마다 다를 테니까 각각 맞게끔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6의 2의 2절 검사체직이 등속도로 움직일 때, 자, 등속도로 움직이는 경우입니다. 검사체직이 등속도로 움직이는 경우에 대해서 이때는 상대 속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했죠. 앞에서 우리가 했다니 질량 보존 법칙 할 때 검사체직이 예를 들어 가지고 20의 속도로 움직이고 얘는 절대 속도로 40, 얘는 절대 속도로 50으로 들어온다면 검사체직이 정지해가 있다면 얘는 20으로 나가고 얘는 30으로 들어오고 이런 상대 속도 검사체직 입장에서 좌표계가 여기서 자 등속도로 움직이는 그 좌표계를 여기서 관찰해도 물이 나가고 들어오고 이런 것은 적용되는 식이 되겠습니다. 즉 등속도로 움직일 때는 좌표계를 그대로 성립할 수가 있으니까 흘러 들어오고 나올 때 속도를 전부 다 상대 속도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즉 똑같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흘러 들어오고 질량 여기에 M.R 균일한 속도일 때 VR 해주면 될 것이고 균일하지 않은 속도일 때는 VR
VRN 마찬가지 다 속도를 상대 속도로 다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상대 속도를 적지 않고 여기서 해도 되는데 복잡합니다. 일단은 그냥 상대 속도를 사용해서 하면은 그냥 쉽게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다. m.r relative 상대 속도는 검사 최적에 대한 상대적인 질량 유랑입니다. 자, 이게 50으로 들어오고 40으로 나가더라도 검사 최적이 20으로 움직이면 실제는 20이 나가고 30이 들어오고 이 상황과 똑같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질량 유랑 자체도 상대 속도로, 그 다음에 VR은 상대 속도고 상대 속도의 크기고, VRN은 단면의 수직한 방향의 VR의 크기, 뭐 다 잘 알고 있겠죠. 일반적으로 VR은 V-V 컨트롤 볼륨, 즉 컨트롤 볼륨이 이렇게 꼭 이런 속도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움직일 때도, 즉 V 컨트롤 볼륨이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근데 실제 유체는 이런 식으로 나갔다면 VR은 상대 속도는 컨트롤 볼륨에서 본 상대 속도는 V 빼기 V 컨트롤 볼륨 하면 요게 되겠죠. 요거를 근데 여기서 나타내면은 이렇게 VR 요 속도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V가 이렇고 V 빼기 V 컨트롤 볼륨은 VR은 이렇게 된다. 다 잘 알죠? 따라서 이쪽이고 굳이 요것을 여기에 나타내면 실제로는 이렇게 나가는 거나 똑같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X 방향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벡터식이죠.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등속적으로 움직일 때는 간단합니다. 속도를 그냥 상대 속도로만 사용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뭐 상대 속도 다시 한 번 더 반복되는 것이네요. 종합해서 다 얘기한 것이고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속도가 균일할 때는 이렇고 균일하지 않을 때는 이렇고. 근데 이 식 자체가 역시 또 벡터식이니까 성분별로 우리는 실제 사용하는 것은 613A나 614B처럼 각 성분별로 이렇게 UR, VR, WR만 바뀌면 되겠죠. 나머지는 바뀌는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UVW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는 613A 또는 613B 식을 더 많이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6의 2절 강의를 마칩니다. 모두들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